a nightmare. 이름. 네? 2번 말하게 하지 말자고. 이름. 박수연입니다. 나이. 80년 잔나비띠입니다. 내가 띠 계산하고 있을까? 27입니다. 꽤나 젊은 나이에 이런 곳에 지원했군. 이유는? 네? 내 목소리가 작나? 잘 안 들려? 이유가 뭐냐고. 왜 이곳에 지원한 거지? 다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편안한 자리를 원하기 마련인데 하필이면 웬만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이곳 범죄 심리과에 지원한 거냐고. 제 전공은 범죄 심리입니다. 전공을 살려서. 여기 또 순진한 학생 한 명이 왔군. 그래. 아닙니다. 전공도 전공이지만 전 범죄 심리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도 맞고. 이봐. 웬만한 남자들도 힘들어서 1개월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것이야. 하물며 남자도 아닌 자네 같은 여자가 일주일이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선배님, 약간 불쾌하군요. 전 오늘 이곳에 발령받아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선배님을 처음 뵈는 날이기도 하고요. 선배님께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쉽게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오, 요거 봐라. 당돌한데. 됐어. 그러니까 자네 말은 보지도 않고 잘할지 못할지 어찌하냐 그 말이잖아. 그렇습니다만. 좋아. 여자치곤 배기는 있구만. 그래. 어디 자네 말처럼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도대체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지? 생긴 건 새우잡이 어부같이 생겨가지고. 또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도 모르게 부시시하고 와이셔츠엔 김치 국물까지 묻어있고. 이 사람 씻기는 하는 거야? 왜? 내 첫인상이 그리 안 좋은가? 네?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첫인상 말이야. 설마 속으로 날 욕한 건 아니겠지? 네? 좋아. 어차피 싫든 좋든 서로 파트너가 돼야 할 처지니 이젠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말해보는 게 어때? 네?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먼저 말하지. 자네는 나이나 이름 같은 단순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이초간격으로 답하는 걸로 봐서 단답형의 대답에도 충분히 생각을 하는 편이군. 좋아. 좋은 버릇이라고 해두지. 그만큼 신중하고 생각 있는 대답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오늘 늦잠 잤나? 그걸... 보라고. 자네 블라우스의 단추가 한 칸씩 밀려있잖아. 어머. 보고 싶지 않아도 자네 속옷이 살짝 보이려고 그러는데. 선배님! 그리고 또 너무 긴장하지 마. 애써 내 앞에서 용기 있는 척하지만 앞머리에 살짝 보이는 땀방울은 이런 조명 밑에선 쉽게 띄거든. 근데 렌즈 안 불편하나? 네? 렌즈요? 안경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자네 콧잔등에 안경 받친 자국은 화장으로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경테에 눌린 구렛나루 때문에 눌림 자국은 쉽게 가려지지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충혈되어 있잖아. 그건 현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렌즈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는 참 좋군. 하지만 첫 출근부터 적응 안 된 렌즈에 눈 아프진 않나?
조금, 아니, 많이 눈이 아픕니다. 뭐라고? 그럼, 이젠 제가 대답할 차례인가요?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다. 좋아. 입이 근질근질한가 보군. 내 말은 여기쯤 하고 어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들어보지. 말해봐. 우선 선배님은 나이에 비해 새치가 많은 편이군요. 그냥 보기엔 흰머리는 없어 보이지만 유독 다른 사람보다 진한 검은 머리색은 염색을 했다는 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처음엔 머리도 안 감은 걸로 보였지만 그게 어젯밤에 염색 후 하루 이상은 머리를 감지 말라는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른 거였겠죠? 이런 점만 봐도 선배님은 자신이 없어하는 부분은 설명서에 따르는 철저한 규칙주의자고요. 아닌가요? 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원래부터 진한 검은 머리색일 수도 있지 않은가. 사실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었는데 방 특유의 냄새가 아니라 선배님의 염색약 냄새란 걸 알았습니다. 이거 한 방 먹었군 그래. 또 됐어. 그만하면 됐고 어차피 같이 일하게 된 거 잘 해보자고. 하지만 나와 호흡을 맞추려면 여자이길 포기하는 게 좋아. 저도 선배님을 남자로 안 보는데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아직 총각인데 애물단지 하나 들어둔 그래. (2005년 4월 2일) 오후 12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던 46세 최 씨는 둔기류로 머리를 맞고 직사. 최초 발견은 퇴근을 위해 들린 옆집 보석방 주인 시모 씨에 의해서였다. 시체의 사망시간 추정 결과 위는 비어있고 12지장의 음식물에 고형 잔사가 있는 걸로 보아 식사 후 4-5시간 후에 사건 발생. 조사해본 바 항상 오후 7시 정해진 시간에 저녁을 먹는 최 씨의 추정 사망 시간은 11시에서 12시. 그럼 시체 발견 1시간 전에 죽었단 말인가? 이봐. 누가 현장 검토를 해보라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라고 했나? 에? 예. 죽은 최 씨는 죽기 전 골동품 목록 중에 나무로 된 모래시계를 쥐고 있었다. 살인 흉기는 같은 선반 진열장에 놓여있는 어린애 손바닥만한 자수정이었고 살해 부위와 크기가 맞는 걸로 보아 범인은 최 씨와의 말다툼 중에 흥분하여 진열되어 있는 자수정으로 머리를 타격. 그 자리에서 즉사. 그리고 용의자로 추정된 사람은 총 3사람. 첫 번째 용의자 46세 이용희. 그는 골동품 가게가 들어서 있는 상가 회장이면서 상가 번영의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전부터 최 씨와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38세 이예수. 그녀는 죽은 최 씨의 아내로 무능력한 남편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던 아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의자 42세 시모 씨인 최지연. 시체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최 씨와는 애증의 사이였다고 합니다. 모래시계, 자수정, 그리고 3명의 용의자라. 그 밖에는? 그 밖에는... 아니야, 됐어. 그만해. 또 됐어. 참나. 도대체 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질 않네. 선배님, 아직 조사한 거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응? 뭐 들어볼 거 있어 너? 범인만 잡으면 되잖아. 그지? 됐으니까 용의자들과 함께 지주실로 들어가. 네? 저 혼자요? 어디 잘할 수 있다며. 혼자서 들어가봐. 그래도 전 처음인데. 영화에서 많이 봤지?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대충 해. 나 커피 한 잔만 하고 있을 테니까. 잘해봐. 어휴, 왼수 선배. 어째 앞날이 캄캄하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선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으며 최대한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우선 이름은요? 이용희입니다. 나이는요? 46세입니다. 죽은 최 씨와 나이가 같으시군요. 예. 죽은 최 씨와는 어떤 관계였죠?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죽였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용희 씨 보고 죽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절 왜 이곳에 붙잡아 두신 거죠? 이용희 씨는 단지 용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묻는 말에만 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죽은 최 씨와는 어떤 관계였죠? 전 이곳 상가 번영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이 회장이지 작은 상가들의 대표 수준이죠. 그냥 단지 상가 번영회 회장과 상가 주인의 관계였단 말인가요? 나이가 같으니 친구 사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나이만 같았지 최 씨는 단지 상가 번영회 임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친구 이상도 아니고 번영회 임원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단 말씀인가요? 그냥 상가 번영회에서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같은 상가 번영회의 회장과 임원이면서 아는 사이일 뿐이더라. 사실 상가 번영회 사람들 모두가 생업으로 상가를 꾸리고 있으니 번영회보다 개개인의 사업에 더 충실했죠. 그러니 상가 번영회가 잘 될 수가 있나요? 그럼 혹시 평소에 죽은 최 씨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은 주변에 없었나요? 저는 죽은 최 씨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용희 씨 말고요. 사실 밖에 있는 두 여자 이예숙하고 최지연 씨가 많이 싸우는 걸 평소에 봐왔습니다. 싸워요? 왜요? 죽은 최 씨가 최지연 씨와 바람을 피는 걸 아내인 이예숙 씨가 알고 있었나 보죠? 그럼요. 주변의 상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대놓고 바람 피우는 남편을 둔 이예숙이 그런 남편을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예숙 씨의 살인 동기는 충분하다 그 말씀이군요? 그건 아니고 정말 독종은 이예숙이 아닌 최지연 씨였죠. 그게 무슨... 이름이요? 이예숙입니다. 나이는요? 38세입니다. 죽은 남편분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군요. 네, 죽은 최 씨가 최지연 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남편이 죽었는데도 매우 차분하고 덤덤한 말투잖아? 그런데 왜 그냥 보고만 있었죠? 집 때문입니다. 집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사실 최 씨와 결혼을 한 것도 저 하나 희생해서 최 씨와 결혼하면 집에 있는 동생들과 부모님은 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건가요? 네. 최지연과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으면서도 말을 못한 건 매달 집에 보내주는 돈이 끊길까봐 참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은 주말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보려고 내려간다더니 어쩐 일로 그러라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요? 고향에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상한 소리요? 네. 남편이 제가 내려간 사이에 그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라면 최지연 씨? 어떻게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그렇다고 살인을 하신 건... 아니에요. 전 안 죽였어요. 물론 몇 번이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전 안 죽였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름이요? 최지연입니다. 나이는요? 42세인데요. 죽은 최 씨를 최초로 발견하셨는데 네. 어제도 여느 때처럼 셔터 내리는 걸 도와달라고 갔는데. 진정하세요. 그만 우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최 씨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죽은 최 씨와는 불륜 관계였다던데? 누가 그래요? 불륜 아닙니다. 불륜 아니에요. 저희는 재혼할 계획까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예숙이가 재혼할 계획? 그리고 이예숙 씨가 왜요? 원래 죽은 최 씨와 저는 전부터 재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비단 요 근래 일이 아니고요. 저와 재혼을 위해 최 씨는 이예숙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예숙 씨가 죽은 최 씨에게 협박을 했어요. 협박이요? 네. 이예숙은 최 씨가 이혼 후 저와 재혼을 하면 저를 죽인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최 씨가 전 재산을 위자료로 준다고 했는데도 싫다고 했다더군요.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데도 싫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이예숙 씨는 집안 형편이 힘든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예숙은 잠깐 좀 쉬었다 하지. 나와봐. 선배님, 곧 끝나가는데. 글쎄 나와보라니까. 커피 한잔 하지. 어때? 할만해? 선배님,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받으라고 커피. 내가 쏘는 거야. 응? 네, 잘 마시겠습니다. 선배님,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볼 땐 좀 답답해서. 응? 에? 답답해요? 지조란 말이지. 일방적인 질문을 하고 용의자의 답을 기록만 하는 단순한 목적만이 아니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의 거짓 증언에 푹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 네? 그건 무슨 말이죠? 언제까지 세 명의 말만 듣고 기록만 하면 범인은 언제 잡을 건데? 아직 취조가 끝나질 않았다니까요. 그럼 자네가 볼 때 저 세 명 중 범인이 있을 것 같나? 그리고 범인이 있다면 누군지 찾아낼 수 있겠나?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더 취조해보면 범인이 용의자들 중에 있나 없나,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 보내면서 용의자 신문하고 족쳐서 알아내면 그냥 일반 형사과에 지원하지 범죄 수사과에는 왜 들어왔어? 그건... 그런데 선배님, 그럼 여지껏 듣고 계셨어요? 어?
취조실과 녹음실이 연결된 거 몰랐나? 녹음실에서 듣고 있었지. 선배님, 그럼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시지. 왜? 아하, 이제야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군. 그래. 네? WHY. 그거라고. WHY? Why? 왜? 그래. 그 왜가 가장 중요한 거야.